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나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봤으면. 요즘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합부동산세의 불편한 진실을 오늘 알베르토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집값은 오히려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작년 9.13 대책 이전의 꼭지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 5월 23억 7천만 원에서 지난달 28억으로 4억 3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약 16% 상승한 겁니다. 다음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6월 29억 8천만 원에서 지난달 34억의 실거래가가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평당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는 작년 말 실거래가 가격이 17억 원이었는데 지난달 19억 8천만 원에 팔려서 2억 8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강북에서도 마용성 도심 인기지역과 영등포, 동작, 광진, 양천구,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 일부의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레미안 푸르지오 1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 3월 말 11억 8천만 원에서 지난달 14억 2천만 원에 팔려서 17% 상승했고요. 광진구 광장동 현대홈타운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 3월 11억 6천만 원에서 지난달 15억 4천만 원에 팔려서 25% 상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연말까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강남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으로까지 오름세가 확산되면서 과연 이 대책이 효과가 있는 건지 심히 우려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미친 집값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요즘 뉴스와 신문에서 논란이 뜨거운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해마다 7월과 9월에 걷는 세금으로 집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부자증세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12월 16일까지 내야 합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 시세로는 13억 원 정도이고요. 2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시세 20억인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시세 20억에 공시지가율 68.1%를 곱해주면 13억 6,200만 원이 됩니다. 공시가격 13억 6,200만 원에서 9억 원을 빼주면 4억 6,200만 원이 남죠. 4억 6,200만 원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해주면 3억 9,27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3억 9,27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세 표준의 종부세 세율 0.5%에서 3.2% 사이를 곱하면 최종 종부세 금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시세는 20억 초고가 아파트인데 공시지가에서 31.9% 1차 할인해주고 2차 할인하면서 9억 빼주고 공정시장가액에서 15% 3차 할인해줘서 고작 3억 9,270만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율을 적용하니까 이게 세금 폭탄일까요?
몇 년 사이 집값은 2배나 뛰었는데 말이죠. 이번엔 시세 20억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억 아파트를 부부 각각 50%씩 나누면 10억이 됩니다. 다시 10억에 공시지가율 68.1%를 곱해주면 6억 8천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당 9억 미만이니까 종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는 가구별 과세가 아니고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20억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약 1,000만 호인데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1,300만 명입니다. 다주택자까지 고려한다면 그만큼 공동 소유가 많다는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47만 명에서 올해는 60만 명으로 13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1,000만 호의 약 2%인 20만 3천 채가 종부세 대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3차에 걸쳐서 엄청 할인해주고 공동 명의인 경우 둘로 나눠주고 이것을 종부세 폭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가장 내기 싫어하는 세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소득세, 원천세 등은 나도 모르게 월급 받을 때 미리 떼가서 실제로 얼마나 내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내가 월급 받아서 직접 내야 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 심리적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럼 실제 서울 주요 지역의 보유세는 올해 얼마를 내야 하고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1주택자, 보유기간 만 5년, 만 59세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0% 인상된다는 전제하에 예측한 보유세 변화입니다. 참고로 올해 보유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 올랐으니까 10% 인상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의 보유세가 올해 574만원, 내년에 832만원, 2021년 1087만원, 2022년 1385만원 순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는 올해 712만원에서 내년 1030만원, 2021년 1316만원, 2022년 1750만원 순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밖에 강남구 레미안 대치 팰리스도 올해 952만원 대비 2022년 184% 증가한 270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향후 3년간 보유세의 상승률로 보자면 평균 2배 이상 증가하지만 지난 몇 년간 집값은 10억 이상 폭등했는데 보유세 고작 1,000만원 오른 것이 보유세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세금 압박을 이기지 못한 집주인들이 늘어나서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과는 달리 최근 집주인들은 오히려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작년보다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버틸 때까지 버티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탓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보유세라는 정책을 쓰는 목적은 첫 번째 보유세율을 강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두 번째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늘려서 집을 팔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세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나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세 때문에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OECD 내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보면 대한민국이 0.8%로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거죠. 또한 종부세의 세율이 0.5%에서 3.2%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저것 할인해주고 나면 실효세율은 0.279%입니다.
미국의 실효세율이 1.4%인 것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강남 불패, 똘똘한 집 한 채, 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학군 쏠림 현상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동산 심리를 꺾어버리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혜택을 더 주면 국민적 공감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보유세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동산 안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시장이 오는 그날까지 알베르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